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 사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대상은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를 포함해 7개 지역이고요. 기간은 오늘 0시부터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이 지역에선 다중시설의 이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 땅이나 건물을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또 긴급사태가 선언이 됐지만 정작 기업들의 휴업 요청은 보류된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이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기업의 움직임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일본 국민 스스로가 외출을 줄여서 확진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겠다라는 전략인 건데 문제는 일본의 경우 정확한 감염자 수와 감염 경로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긴급 사태를 선언한 아베 총리는 우리 돈 1,200조 원 규모의 긴급 경제 대책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일본 경제가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긴급 사태 선언,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改正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を第32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緊急事態宣言を発出いたします。全国的かつ急速な蔓延による国民生活及び国民経済に甚大な影響を及ぼす恐れがある事態が発生したとの規定に基づき緊急事態宣言を発出いたします。 네, 어제 저녁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를 비롯해서 7개 주에 대해서 긴급 사태를 좀 선언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좀 자세히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한가 보죠. 네, 일단은 일본에서 이 전염병 관련해서 긴급 사태가 선언된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렇다고 일본 국민들이 뭐 예상치 못했거나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도쿄도지사도 이 긴급 사태를 선언해달라고 촉구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이게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봉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화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트인데요. 그러니까 이 도쿄가 가장 확진자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쿄 일부 마트에서는 일부 품목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어 있는 일부 이제 사재기 조짐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도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긴급 선포가 된 지역이기도 한 오사카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과 같이 이제 일본의 상황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한다라고 아베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당장 달라져요? 사람들 마음일 것 같은데요. 먼저 어저께 그 발령되기 전까지는 외식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다 없어졌을 거예요. 백화점들도 그러고 식료품 슈퍼 이외에는 전부 다 문 닫는다고 하니까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밖에 보면은 외출하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 했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좀 있었나요? 그건 많이 있었죠. 남의 나라에 그 선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일본은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원래 일본이 좀 이렇게 배려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마트 사재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열기도 전에 7시 반부터 그 노인네들이 줄 서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일본 사람도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는 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쌀도 많이 사가고 그랬었는데 마스크는 그럼 좀 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도 사기 어렵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오사카 지역에서는 이제 본인 주변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저런 조짐이 보이지만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설명이었고요. 특히 오늘 뭐 우리나라 보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뭐 도쿄 탈출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트위터에서 일본 트렌드,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 일종의 실시간 검색어에 도쿄 탈출이라는 게 올랐던 거는 사실이지만 어떤 이게 전국적으로 도쿄에서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오사카 지역에 사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4월 말까지, 그러니까 골든 연휴라 그래서 어린이날 전까지가 일본에서 최대 연휴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많이
본인의 집으로 많이 돌아가기도 하는 지역인데 예. 일본에서 본인의 본가가 시골이더라도 지방이더라도 내려가지 말아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이 써 있기 때문에 집이 이제 다른 지역이지만 가기 조금 민망하더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가면은 오사카 지역에서 왔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색안경 끼고 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주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대체적으로 큰 혼동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마치 중국 우한 초기에 중국 우한 소속의 차량들이 외부로 나갈 때 또 사람들이 외부로 나갈 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폭행도 하고 모독에 맞고 막 이런 게 또 연상이 되는군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 믿기진 않아요. 원래 사재기 이런 거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항상 침착한 그런 나라죠. 그리고 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남한테 매유 확보라고 그래서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싫어하고 그런 나라가 저렇게 사재기에 나선다는 거는 그만큼 불안감이 커다는 거죠. 1945년 종전된 후에 벌써 75년간 평화로운 저런 그 비상사태 없이 저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저렇게 비상사태도 선언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건 첫째는 저는 국민들이 좀 안이했다. 여러 가지 좀 대응을 잘 못했고 또 올림픽 때문에 아베 총리가 너무 올림픽에만 치중하다가 또 경제 침체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 대응하는 거를 빨리 중심을 못 잡았어요. 그 긴급 조치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경제 회복 대책하고 같이 마련한다고 또 꾸물꾸물거렸거든요.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고 또 강한 공권력이 또 필요해요. 하다못해 대만이 잘했다는데 대만이요. 마스크 안 끼잖아요. 벌금이 60만 원입니다. 마스크 길에다 버리잖아요. 그럼 벌금 24만 원. 그 베트남, 뭐 체코, 태국 이런 데 마스크만 안 써도 엄청난 벌금 때려요. 그럴 정도로 우리도 앞으로 아마 더 좀 이거를 코로나19가 더 번지면은 더 강한 공권력이 아마 불가피하게 좀 필요할 텐데 일본은 아직까지 하다못해 역학조사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CCTV나 신용카드나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어디서 감염 경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왔는지 걸렸는지 모르는 게 걸린 사람 중에 64%라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도움으로 사실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합리성 또 이 체계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움직여왔던 미국, 일본이 지금 가장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이한 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나 안이한지를 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진 감염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일본 도쿄의 이 게이오 대병원 홈페이지에 18명의 레지던트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확진 판정을 알게 된 거는 지난달 31일인데요. 이 31일 이후로 이 레지던트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수련이 99명을 자택 대기를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까지 18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던트 사이에서 이제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레지던트들끼리 어떤 회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술자리를 가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회식이 감염 경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약 100명 정도의 레지던트 중에서 이 회식에 참석한 레지던트는 약 4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회식만 문제가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게이오 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 교직원에게 이런 모임을 금지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료진들이 회식을 했다. 혹시라도 여기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감염이 있다면 굉장히 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이오대, 교토대 그러면 사실 일본에선 최고 의학부인데 여기 다니고 있는 의사들 또 레지던트들이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했다는 게 사실 좀 믿겨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다 보니까 좀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트럼프도 중국 탓을 하게 되고요. 자칫하다가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면 일본에서 위기에 궁지에 몰린 이 아베 총리가 아베 내각에서 엉뚱하게 우리 한국 탓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유입됐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우려가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조금 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익 성향의 신문에서조차 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배워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논설이 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긴급 사태가 선포가 됐고요. 이제 어제 주간지에 이거를 이제 또 배워라? 그거는 거짓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기사가 또 한 번 실렸는데요.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게 지금 기사의 제목입니다.
예. 이 코로나19 일본 치사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이 진짜일까? 문재인에게 배워라는 거짓이다라는 게 제목인데요. 기사의 요지가 뭐 일본이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본 한국이 수십 배 이상 많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치사율이 뭐 분모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치사율이 뭐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예. 나오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인용을 통해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일본 시사 주간지 주간신조라고 하는 주간지의 기사가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뭐 일본의 그 뭐 일부 주간지 예. 보도이긴 하지만은 그 좀 불편한 심기 예. 이거를 좀 보여준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확진 치명률이라고 그러죠. 예. 확진된 중에서 사망률이 우리나라는 1.9%인데 일본은 2.2%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또 일본 그 매체에서는 새로운 걸 동원하죠. 확진자 대 사망률로 계산하는 게 치명률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국민 100만 명당 사망률이 몇 명이냐. 예. 그럼 100만 명당 하니까 한국은 3명이 별세했고 예. 일본은 0.4명밖에 사망을 안 했다. 인구수가 많잖아요. 거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만 명당 전체 인구로 통과하니까 우리가 더 안전한 나라다. 그런데 약간 경강부의 냄새가 나죠. 예. 그리고 또 한국의 진단 키트 갖고 신속하게 검사를 광범위하게 해서 많이 해서 예. 세계 각국에서 좀 여러 가지 지원해달라는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게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한국에 문제가 있다. 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일부 학자들은 제기되고 있어요. 진단 키트에 완전히 음성 양성이 좀 예. 바뀌고 뭐 그런 점을 지적해서 정확도가 완전하지 않으면은 저렇게 많이 검사해도 소용이 없다. 예. 그러니까 좀 깎아내리기에 좀 급급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프랑스, 이태리도 좀 지원해주고 그 서로 손잡고 가거든요. 예. 우리도 아시아에서 한중일 서로 참 예.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인데 이번 건에 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예. 서로 뭐 유전자 뭐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지 예. 서로 손을 잡고 좀 헤쳐나가야 되는데 서로 좀 깎아내리기가 좀 급급하니까 예. 그런 점에서 한중일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일본의 일본의 주간지의 여론 기사는 신경 쓰지 말고 뭐 그냥 우리는 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만 아까 강남 유흥업소 사례를 얘기했듯이 중국과 일본에서 이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밀접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쪽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우리가 애써 무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